요즘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지갑 열기가 무섭다, 이 같은 푸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 후반까지 치솟았는데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또 새 정부는 어떤 경제 정책을 펼까요? 오늘 이 시간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4.8% 상승을 했습니다. 어떤 품목들이 여기에 좀 크게 일조를 한 건가요? 가장 크게 이제 물가에 올랐던 비율이 바로 석유 가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100% 원유를 수입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원유를 분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항공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휘발유, 석유 이렇게 분해되어 나오는데 또 한국은 100% 원유를 수입하지만 또 거의 대부분 수출을 또 많이 합니다. 호주 같은 데는 한국에서 항공유를 100% 수입하고 또 중국 같은 데 또 석유화학 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많이 수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지속되고 있고 최근에 미국의 원유 재고가 많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GDP 대비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8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과 수입을 먹고 사는데 또 중국이 지금 봉쇄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중국의 상하이가 봉쇄되어 있고 또 베이징도 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미국의 원유 재고의 감소, 또 중국의 봉쇄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겹치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정부가 그제 유류세 인하폭을 30% 확대한 방안이 시행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기름을 넣으러 가면은 좀 체감하기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나라가 원유의 유류세가 60% 차지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 석유 가격이 2,000원이라 그러면 그게 60%가 바로 세금 부분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에 이제 과거에 20%에서 30%로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그러면 한 80원 정도가 내려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주유소의 80%가 자영업 주유소거든요. 네. 이 자영업 주유소 분들 하시는 얘기가 그럼 우리가 비쌀 때 재고로 다 소진이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인해서 팔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평균 내린 가격은 한 30원 정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고가 다 소진되는 한 이번 달 말 정도가 되면 정상적으로 한 80원 정도 더 내리니까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100원 정도가 이제 과거보다는 좀 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원 정도가 내리려고 그러면 이번 달 하반기 정도 되면 자영업자들이 기존에 받아놓았던 재고가 다 팔린다 그러면 조금 더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은 조금 반영이 될 것이란 말씀이고 네, 사실 이 맞습니다. 기름값도 기름값이지만 장을 보러 갈 때 가격들이 너무 오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또 고기 사는 거를 정말 좋아하는데 쇠고기, 돼지고기, 축산물 가격들이 좀 크게 뛴 것 같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이유가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전 세계에서 밀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입니다. 밀 세계 1위 생산국이 러시아고 2위가 인도인데요. 인도에서도 지금 기후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흉작이 들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밀 수출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곡물 사료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르다 보니까 공급이 감소했고 또 두 번째는 중국의 봉쇄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그 유류비, 운반비가 많이 늘게 되는 거죠. 보통 보통 미국에서 이제 고기를 가져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수출하는 이 단가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이런 항공 운임비, 또 해상 운송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요인. 보통 이제 우리가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미국에서도 이렇게 곡물 가격이라든지 사료 가격이 크게 올라가게 되니까 소고기 값이 한 30% 올랐거든요. 이런 소고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고 돼지고기 가격도 한 6%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라든지 돼지고기 같은 가격이 크게 올라가니까 한국인들이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굉장히 올라졌다. 이제 평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가를 체감하는 비중은 한 4%였지만 지난달에 미국의 물가의 체감 한 9%까지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그 물가에 집값이 반영되는 비율이 10%밖에 안 되고요. 미국은 물가에 전체에 되는 집값이 반영되는 비율이 32%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체감 물가는 미국보다도 더 낮다는 거고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실제로 느끼는 물가 수준이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집값에 반영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나라는 집값이 물가에 반영되는 비율이 임대 소득에 대해서만 차지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세금이 올랐거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이자를 내기 때문에 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체감 물가는 4%지만 실질적으로 물가는 4%, 미국은 9%였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도 실질적으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집값의 반영 비율을 지금 현재 10%에서 한 30%까지 올려야만 제대로 된 물가를 반영할 수 있다. 또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이런 생각도 드는 게 물가가 오르면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심시간에 밖에 나가서 점심도 사 먹어야 되고 이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예, 직장인들은 굉장히 이제 막 요즘은 뭐 도시락도 싸우는 경우도 있고 뭐 자기가 미리 준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너무나 많이 올랐습니다. 저도 이제 칼국수 좋아하는데 요즘 한 8,000원까지 해요. 그래서 네. 너무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너무 한 3개월째 지속되면서 전 세계 밀 수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3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이 다 감소했었고 지금 현재 이런 밀가루가 바로 이렇게 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곡물에 대한 공급이 이렇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나왔다. 그래서 저는 이 물가 수준이 좀 제대로 좀 안정되려고 그러면 중국에 대한 봉쇄가 좀 풀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몇 달 내로 종식되어야만 제대로 또 물가가 좀 안정될 것이다. 또 한국인들이 가장 또 많이 쓰는 게 인도네시아에서 오는 팜유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콩기름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콩기름도 인도네시아가 물량이 부족해지게 되면서 수출을 다 금지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콩기름도 한 30% 올랐거든요. 이와 같이 전 세계적인 물량의 문제다. 우리나라가 이제 GDP 대비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80%입니다.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 세계가 이렇게 전쟁이라든지 또 코로나로 인한 봉쇄 이런 세계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또 이번 5월 같은 경우는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마스크도 이제 야외에서 안 써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들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행이라든지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보통 그렇게 좀 나들이객들이 많이 가면 지역 어디 가게 같은 데 가서 이제 사 먹거나 좀 소비가 좀 늘 거라고 좀 기대를 많이 할 텐데 거기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물가가? 저는 크게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식품 가격이 한 10% 정도 평균 올랐고 또 기름도 우리가 차를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30%나 유류비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또 서비스 요금도 한 10% 이상 크게 올랐거든요. 이와 같이 한국은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렇게 너무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그 가격이 싼 지역에서 많이 수입을 해서 쓰자. 이게 바로 세계화의 영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화를 모든 나라가 도입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의 의존도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라고 부르는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수출과 수입으로 한 나라다 보니까 가장 크게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중국의 봉쇄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세계적인 영향이 한국에 바로 직격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한국의 물가가 크게 올랐고 사람들이 많이 외출이라든지 5월엔 가정의 날이라서 진짜 외출도 많이 하고 외식도 많이 하는데 또 어버이날, 어린이날, 서성의 날 다 있거든요. 이런 것이 다 좀 지출하기가 굉장히 지갑이 무거워졌구나. 지출을 좀 많이 줄이게 되겠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물가 상승 자체도 문제지만 이걸 잡기 위해서 또 금리가 오르다 보면은 대출을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부담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지금 대출 받은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이자 부담이 어느 정도인 건가요? 보통 우리가 이제 대출 금리를 정하는 방법이요. 기준금리에다가 그다음에 코픽스 금리에다가 가상금리를 더해서 이제 대출 금리가 정해지는데 지금 현재 금년 말까지 미국이 대출 금리를 3.5%까지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기준금리가 0.25%거든요. 네. 앞으로 3%까지 올린다는 거고 이번 달에 미국이 0.5%를 올리고 다음 달에는 빅스텝으로 해서 0.75까지 올릴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가라고 하는 것을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고 물가가 내린다고 하는 것을 디플레이션. 근데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고용이 악화되고 경기가 악화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지금과 같이 경기는 악화되어 있는데 계속 물가가 오르고 있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이 대출 받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대출 금리는 미국보다 항상 1% 정도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금리가
미국이 3.5%까지 올린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출 기준금리도 4.5%까지 오를 것이고 개인의 대출금리는 7에서 8%까지 오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꼭 필요한 자금만 대출을 받아야 되겠고 또한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로 대출받는 것이 좀 더 좋겠고 앞으로 이렇게 대출금리가 오르는 그것은 앞으로 2024년까지 미국이 한 4.5%까지 기준금리 올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와 주가는 마이너스 0.7의 반대의 관계가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주식이라든지 이런 있는 돈을 다시 팔아가지고 은행에 회귀하게 되는데 이제 이것을 뱅커 무브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출 금리가 7에서 8%까지 크게 오를 것이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더 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전망이 되니까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잘 유념해서 하셔야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오르는 물가와 이와 관련한 내용들 김대중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